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삼강초등학교 교사 이세은입니다. 네, 1단원부터 보신 선생님들은 벌써 세 번째를 보시는 걸 거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자, 슬기로운 수학생활 시즌3 6학년 1학기 수학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3단원 소수의 나눗셈인데요. 자, 이렇게 4단계로 우리 소수의 나눗셈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단계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수학 겉핥기 한번 해볼까요? 단원 계간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자연수보다 소수를 등분해야 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까요? 네, 선생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실제 양측정 시에 소수가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물약을 잴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체온 잴 때도 계속 소수를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자연수로 딱 떨어지는 수보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우리 소수가 더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나눗셈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연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연산을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그리고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미 배웠는데, 그 나누어지는 수와 몫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로 계산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이 과정으로 소수의 나눗셈을 지도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소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번엔 몫이 소수인 경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산 영역도 있지만 사실 이 어림하기 기능도 이번에는 학생들이 학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보시고 그 다음 단원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쭉 보시면 소수 나누기 자연수가 지금 6차시 정도 양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이 안에서 수의 범위가 조금씩 또는 방법이 조금씩 뭔가 심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럼 어떻게 심화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분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에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 방법을 유추해 볼 거예요. 그럼 분수 나눗셈 우리 언제 배웠죠? 6학년 1학기 1단원에서 분수의 나눗셈이었잖아요. 그러면 1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는 역시 또 3단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수학 교과가 선생님들과 학생을 모두 어렵게 하는 것이 그 단원 내에서 도달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또 이어져요, 이 어려움이. 그래서 이 분수의 나눗셈 1단원 때 아이들에게 조금 확실히 도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지도하시고 아이들도 많이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실생활 상황을 식을 세워서 먼저 어림하기로 대충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림하기 과정으로 대충 값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자연수의 나눗셈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걸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과정으로 소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로 계산 형식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지도하시다 보면 사실 세로 계산의 알고리즘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사실 기계적으로 아이들이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단원에서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겪었을 때 또 아이들이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몰라요. 그때 기계적으로 학습을 해서 유창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과정 겪는 것이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로 계산을 형식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는 보는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몫의 소수점 위치를 확인해 보는 그 활동으로 단원이 이어지네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
진단하기를 한번 어떻게 할지 이제 진단평가 문항을 구성해 볼게요. 그러기 전에 단원학습 계열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사용 지도서 단원 개관에 보시면 이 단원학습 계열이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먼저 선수학습 요소는 다음과 같아요. 한번 눈으로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본학습 내용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내용 요소들이 많죠? 네, 그럼 한번 진단평가 어떤 부분을 학생들을 진단하면 좋을지 먼저 볼게요.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이 연산을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한번 보면서 학생들이 소수의 자리값 개념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진단해 보고요. 그리고 분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분수, 분수 곱하기 분수 계산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볼 건데요. 혹시 1단원부터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장면 어디서 나오지 않았나?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의 진단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왜 소수의 나눗셈에서 이 부분을 또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은 도달한 학생은 괜찮은데 혹시 이 부분을 어려워서 이 부분의 진단평가 문항에서 틀린 친구들은 혹시 이 3단원에 1단원 학습하고 이 3단원에 와서 그 부분에 도달했는지를 이 진단평가 문항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3단원 수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덜 어렵게 수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 진단평가 문항에 넣었어요. 5학년 2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계속 이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 연산 문제를 제공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문항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 곱하기 자연수 그리고 자연수 곱하기 소수, 소수 곱하기 소수 계산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볼게요. 이전 선생님들도 예상 가능하시죠? 5학년 2학기 겨울방학 지나고 와서 또 잊어버렸겠다. 그래서 한번 짚어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수 나누기 자연수 계산하기 1단원에서 배웠죠. 1단원에서 배운 거 선생님 눈으로 확인했는데 왜 3단원 와서 또 이 진단평가 문항에 넣을까요? 맞아요. 다 잊어버렸을까 봐요. 학생들이 그 순간은 해내거든요. 근데 2단원 각기둥과 각부를 학습하면서 벌써 한 3주 정도가 흘러요. 2, 3주 정도가 흐르고 나면 아이들이 3단원에 와서 그것을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연산은 특히 이 연산 영역은 아이들이 하루에 조금씩 매일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2단원에서의 있는 그 2, 3주 또 기간 동안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단원 부분도 이렇게 한번 확인 차원에서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고 나면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1단원에서 이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이미 이제 파악해 보셨기 때문에 3단원쯤 오시면 이제 이런 것을 따로 그려보지 않아도 우리 반에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겠다.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볼게요. 이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눗셈이니까 또 나눗셈을 못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1단원에서도 분수의 나눗셈을 못하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예전에 6학년을 가르칠 때 1년 내내 6나누기를 지도했는데 중학교 갈 때까지 6나누기 못하고 졸업시켰어요. 진짜 연산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요. 선생님, 이 나눗셈 못하는 아이가 6학년에 있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못하는 학생들은 1년 내내 내가 이 아이에게는 나눗셈만 해서 내가 중학교를 올려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눗셈 못하는 학생 반드시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소수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배운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못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수의 곱셈을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수의 곱셈을 못하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어려움을 예상해 볼게요. 자, 선생님, 학생, 우리 도와줘야죠. 네. 그러면 우리 학생 수준별 수업하기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1단원 영상을 못 보신 선생님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면 나눗셈을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림 그리기 전략을 사용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나눗셈 연산을 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매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소수의 덧셈, 뺄셈을 못하는 학생은요. 소수의 자릿수 개념을 위해 수직선과 모는 종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보시면 지원 요소가 수직선하고 모는 종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수화 연산 영역도 있지만 도형 영역에서도 나오고 또 측정 영역에서도 나오고 계속 수직선과 모는 종이는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제시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모는 종이는 조금 학습 준비물로 구입을 많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소수의 덧셈. 덧셈은 알고 계시는 바다 올림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다 올림이 있는 것. 이 덧셈에서도 또 모는 종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세로셈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충분히 조적 활동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로 계산 원리의 형식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뺄셈도 마찬가지로 바다내림이 없는 것부터 그 다음에 잘하게 되면 바다내림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것은 수직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로셈 이렇게 이 과정으로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수의 곱셈을 못하는 학생 이것도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길이 모델로 할 수 있는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그리고 길이 모델만으로 안 되는 연산이 있거든요. 그걸 그랬을 때는 넓이 모델로 활용하면 학생들이 분수의 곱셈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수의 곱셈을 못하는 학생은요. 2학년 곱셈국에서 나오는 지도 원리와 같아요. 곱셈은 동수누가의 원리로 이루어지잖아요. 소수의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동수누가의 원리를 이용해서 소수의 곱셈을 못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데요. 이때 수직선으로 똑같이 건너뛰는 그 과정으로 하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수 더하기도 어려운데 소수를 반복적으로 더하는 거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계산기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학생들이 방법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 작은 계산 오류 때문에 그 앞에 방법 이해하는 것까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럴 때는 계산기를 제공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 또한 넓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수의 나눗셈을 못하는 학생인데요. 이 소수의 나눗셈을 지도하는 과정이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교과서 자체에. 처음에 수직선으로 먼저 소수의 나눗셈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수의 곱셈을 선수학습 요소로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형식화해서 배우는데 자, 이 과정은 6학년 1학기 과정이니까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래서 2.8 나누기 2를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과정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는 수직선을 그려보게 해요. 그래서 2.8을 자연수 2 정도와 그리고 0.8 정도는 1보다 조금 적겠죠. 그래서 2.8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하나 수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누기 2에 대한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나누기 2니까 2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을 이렇게 2개를 그려서 2개를 그렸을 때 이 정도가 몫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학생들과 알아보고요. 이 과정은 사실 1, 2학년에서 자연수와 관련된 연산을 할 때도 이 수직선으로 양감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들을 이 계산 원리로 형식화하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도 그 과정이랑 같아요. 대신 이 수가 소수로만 바뀌었다는 거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2.8은 10분의 28로 바꾸어서
10분의 28 나누기 2는 10분의 28 나누기 2. 요 과정 아까 1단원의 분수의 나눗셈에서 했죠. 이거 학생들이 분수의 나눗셈에서 배웠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나눗셈에서도 그 계산 원리를 적용해서 그걸로 유추해서 소수의 나눗셈의 방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4는 1.4. 이렇게 이제 2단계를 하고요. 마지막에 3단계는 학생들이 이 나눗셈의 세로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는 형식화를 통해서 2.8 나누기 2는 1.4라는 걸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소수의 나눗셈 되게 간단하게 가르칠 수 있는데 왜 자꾸 수식점도 그려보라 그러고 분수로 또 바꾸어 보라 그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도입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아직 사고 구조는 그렇지 않거든요. 많이 그려보고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겪어보고 그래야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또 전 단계에서 배웠던 것을 같이 연계해서 유추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이 원리를 익혀야 그 다음에도 학생들이 잊지 않고 계속 이 수화 연산 영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학생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3단원 소수의 나눗셈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4단원 비와 비율을 알아볼게요.